그래. 아니 누가 어떤 이 릴리한테 맞대는 사람들. 안녕하십니까, 스키어 릴리입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레벨 1과 티칭 1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레벨 1과 티칭 1을 꼭 따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굳이 꼭 딸 필요는 없지만 따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스키 입문을 했을 때 스키 자격증에 대해서는 하나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한 2년 차쯤에 스키를 배우다 보니까 이제 제가 배우고 있는 스키가 이런 시험에 있는 그런 과목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레벨 1과 티칭 1을 신청해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고요. 우선 제가 레벨 1과 티칭 1을 추천드리는 3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본인의 실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스키를 뭐 1년 탄 사람도 있고 10년 탄 사람도 있겠지만 레벨 1이 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실력 수준을 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년 탔지만 그냥 관광 스키로 10년 탄 거랑 뭐 1년 탔지만 스키를 배워서 레벨 1 자격증을 탄 거랑은 좀 다르겠죠? 두 번째는 목표의식이 생깁니다. 목표의식이 있으면 좀 더 열심히 스키를 탈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사에 취업을 하고 이제 반복적인 삶을 살다가 레벨 1이랑 티칭 1이라는 목표를 딱 잡다 보니까 이 취미 활동에 좀 더 집중해서 스키를 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분들이 스키를 좀 더 잘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제 레벨 1 시험을 본다고 하니까 동호회 분들께서 뭐 이렇게 타면 안 된다 친절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 시험을 본다고 하면 이렇게 알려달라고 하는 좀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시험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티칭 1과 레벨 1의 시험 일정 및 접수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 티칭 1의 경우는 시험 일정이 각 스키장별로 2번에서 3번 정도 정해져 있고요. 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스키장 경영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공지사항을 보시면 각 스키장별로 티칭 1의 시험 일정이 공지가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각 스키장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티칭 시험에 대해서 공지가 올라와 있습니다. 한국스키장 경영협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스키장의 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구체적인 신청 방법 및 신청 기간은 각 스키장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시험 접수는 이제 현장 접수만 가능하고요. 각 스키장 안에 있는 스키학교 접수처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티칭 1의 경우는 사진 반명함이 필요합니다. 사진관에서 뽑은 그 사진 필름지에 있는 사진 반명함이 아닐지라도 그 크기에 맞춰서 컬러 프린트를 해서 오려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반명함이 없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증명사진을 프린트해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티칭 1은 보통 인원 제한수 없이 접수를 받은 대로 다 검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작년에 대명에서는 80명으로 인원수를 제한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에도 혹시 인원수 제한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접수를 하시길 바랍니다. 보통 제가 봤을 때 약 100명 내외로 지원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알려드릴 점은 티칭 같은 경우는 본인이 접수한 순서대로 출발 순서가 정해지게 돼요. 그래서 접수한 순서대로 빗번호가 정해지기 때문에 일행이랑 함께 티칭 1을 보고 싶으신 경우는 함께 접수를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참고로 팁은 본인 실력이 가장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 먼저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잘 탄 사람이 내려간 다음에 본인이 내려간 경우 상대적으로 못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호회 분들이랑 일부러 떨어져서 시험 접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본인이 혼자 시험 보는 경우의 단점은 대기 시간이 무척 길어요. 저는 이제 아는 분들이랑 떨어져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혼자 기다리느라 굉장히 심심했습니다. 보통 100명이 시험을 보는데 1인당 30초가 걸린다고 했을 때 50분이에요.
적어도 한 과목을 시험 보는데 30분 정도의 대기 시간이 생기게 됩니다. 레벨 1의 접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접수, 두 번째는 단체 접수입니다. 첫 번째 인터넷 접수인 경우는 대한스키 지도자 연맹 홈페이지에서 진행을 하실 수 있고요. 이렇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여기에 시험 접수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클릭을 해봤는데 각 스키장별로 혹은 각 일정별로 각 날짜별로 시험 일정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제가 지산이랑 곤지암이랑 웰릴리 파크를 들어가 봤더니 생각보다 지금 신청자가 많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벨 1 같은 경우는 최소 5명이 충족되어야만 시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날짜에 인원수가 채워질지를 항상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5명이 채워지지가 않아서 시험이 취소된 경우가 꽤 있었고요. 그래서 아시는 분은 시험을 신청하시기 전에 이렇게 4명에서 5명 정도 채워져 있는 시험을 선택해서 시험을 응시하셨다고 합니다. 단체 접수 같은 경우는 최소 5명을 모아서 시험 감독관이 시험 일정을 등록하게 되는데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동호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동호회 사람들 5명을 모아서 시험 감독관 자격이 있었던 이제 박창근 대문을 통해서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응시료는 레벨 1의 경우는 5만 원이고요. 레벨 1의 경우는 9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레벨 1과 티칭 1의 시험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용어만 다를 뿐이지 슈템이랑 스템 빼고는 거의 동일한 시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벨 1은 스노우 플라우턴, 스템, 베이직 롱턴, 베이직 쇼턴이고요. 티칭 1은 프루브 보겐, 슈템, 패러럴 롱턴, 패러럴 쇼턴입니다. 명칭은 다 다른데 실제로 슈템이랑 스템만 조금 다르고 동일한 시험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슈템이랑 스템이 다르다고 했는데 티칭 1에서의 슈템은 중반 모으기고요. 레벨 1에서의 스템은 후반 모으기입니다. 그래서 요 슈템과 스템만 조금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기 때문에 별도로 티칭과 레벨 1 시험을 나눠서 연습할 필요는 많이 없으십니다. 용어만 다를 뿐이에요. 정확한 채점 포인트는 다를 수 있습니다. 레벨 1의 경우도 이제 스노우 플라우턴은 작년에 보겐에서 스노우 플라우턴으로 명칭이 바뀐 거고요. 이제 보겐과 스노우 플라우턴은 이렇게 A자로 회전을 하는 턴입니다. 그리고 슈템과 스템은 이렇게 A자로 가다가 11자로 만드는 걸 슈템과 스템이라고 하고요. 패러럴은 이렇게 11자로 타는 턴을 패러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러럴 롱턴과 베이직 롱턴은 이렇게 패러럴로 크게 터널을 그려서 타는 턴이고요. 베이직 쇼턴과 패러럴 쇼턴은 이렇게 11자로 짧게 터널을 그리는 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레벨 1과 티칭 1의 시험 방식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칭 1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로 접수를 받아서 진행이 되고요. 제가 시험을 봤던 웰릴리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웰릴리에서는 이제 C4에서 시험이 진행이 됐고 가장 먼저 슈템과 프루브 보겐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단부에서는 슈템을 탔고요. 하단부에서는 멈춰선 다음에 3턴 정도 보겐을 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패러럴 롱턴을 탔고 세 번째는 패러럴 쇼턴을 탔습니다. 티칭 1 시험 영상 같은 경우는 여기 제가 이전에 업로드한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티칭 시험 같은 경우는 다른 티칭 2 레벨 2 시험과 같이 전주자분이 이렇게 시범을 보이는 연기를 하세요. 그래서 전주자가 타는 모습을 보고 참고해서
하시면 됩니다. 레벨 1 시험 같은 경우는 총 3시간 정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2시간 정도는 이제 스키 강습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2시간 동안 플라우턴, 스탠턴, 베이직 롱턴, 베이직 쇼턴에 대해서 각 30분씩 강습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강습을 받으면서 뭐 채점 포인트라던가 어떤 점이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 강습을 받은 후에 한 3, 40분 정도는 실제 시험을 치게 됩니다. 레벨 1 같은 경우는 응시료가 93,000원으로 매우 좀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키 강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돈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내가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강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레벨 1 시험 같은 경우는 레벨 3 이상의 전강사분들이 시험 감독관으로 진행을 해주시게 되고요. 티칭 1 같은 경우는 시험 감독관이 3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3분의 점수의 합산으로 점수가 결정되게 됩니다. 제가 되게 생소했었던 거는 점수 산출 방식이었는데요. 보통 뭐 딱점 받았다, 뭐 플러스 1, 플러스 2, 뭐 마 1, 마 3 요걸 이해를 못했었어요. 피칭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평균 7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하실 수 있고요. 이제 그 70점은 기본적으로 주어지고 각 3명의 심사관들이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로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마 3이다, 뭐 플러스 3이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그 심사위원 3분이 플러스 마이너스의 합계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사위원 3분이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1을 줬을 때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딱점은 이렇게 감독관 3분이 있는데 한 분이 플러스 1을 주고 마이너스 1을 주고 한 분이 0점을 줬을 때 플러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0점입니다. 생각보다 제 생각에 이제 플러스 점수 받는 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는 티칭 1 시험 봤을 때 플러스 점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합격했어? 어떻게 합격했어? 또 얼마? 얼마? 아니요, 보겐 제로, 스템 제로, 롱턴 마이, 쇼턴 마 1, 마 3. 마 3 떨어진 거예요? 네. 아니 그래. 누가 어떤 이 릴리한테 맞대는 사람들 네. 제가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제 티칭 1과 레벨 1 시험 중에서 뭐 어떤 게 더 어렵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시험 과목이 기본적으로 이제 슈템만 다르고 똑같기 때문에 시험 종목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일단 티칭 1 같은 경우는 이제 뭐 100명 정도 단체로 시험을 보는 거고 되게 긴장됐었어요. 티칭 1 같은 경우는 이런 분위기도 처음이었고 이제 밑에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긴장된 분위기였고 레벨 1 같은 경우는 이제 5명에서 6명 정도 소규모로 진행이 되고 사전에 이제 2시간 강습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긴장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티칭 1보다는 레벨 1이 좀 더 긴장을 하지 않고 시험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네. 할 거 있습니다. 남은 거 있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립니다.